이재성 선수의 소신 발언, 벤투는 명장이었다.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몸이 아픈 건 아픈 거지만 뛰려고 해도 벤투 감독님이 16강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해주면서 뛰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야. 월드컵을 마무리하며 감독님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라는, 난 이게 너무 슬퍼. 한 팀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몸소 체험했다. 벤투 감독님이 명장까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벤버지라는 말을 들을만 한 감독님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스 히딩크 감독님이 남긴 것보다 벤투호가 남겨준 게 나는 더 세다고 봐. 벤투 감독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라는 게 난 슬퍼. 전 이 한마디가 굉장히 우리나라 축구에 도움이 되는 한마디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이야기, 이런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성 선수의 소신 발언, 벤투는 명장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읽어드릴 거는 이재성 선수가 월드컵이 끝나고 블로그에 올리신 글입니다. 이재성 선수가 12일에 블로그에 우리의 축구를 후회 없이 보여주고 왔다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16강 진출은 아름다운 꿈이었다. 이 여운을 더 느끼고 싶다. 깨고 싶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딱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선수들이 얼마나 이 4년 4개월 동안의 정이 즐거웠는지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4년 4개월 동안 정말 좋은 감독 아래서 좋은 훈련을 받고 지금까지 대표팀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걸로 굉장히 정리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성에 따르면 파울로 벤투 축구 대표팀 감독님은 우루과이전이 끝나고 선수들한테 이제 자유 시간을 떼요. 그래서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이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무엇보다 월드컵에만 매여 있지 않고 잠시 짐을 내려둘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감사했다. 가족만큼 힘이 되는 존재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월드컵에 나갔을 때는 뭔가 대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집중하자, 우리 스스로에게만 집중하자라는 뭔가 그런 바이브에도 씌일 수 있고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대회인데, 그런 부분에서 벤투 감독님이 뭔가 선수들을 좀 부담감을 내려놓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멋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재성 선수가 이제 16강 진출 확정을 한 다음에 벤투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라고 말을 했어요. 뭐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뛰고 싶어 했고, 벤투 감독님은 그런 황희찬을 계속 말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몸이 아픈 건 아픈 거지만 뛰려고 해도 벤투 감독님이 16강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해주면서 뛰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희찬이를 안 쓴다고? 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나봐. 그리고 황희찬 입장에서도 어쨌든 본인도 참고 뛰기 위해 월드컵을 왔는데 본인을 안 써주는 거에 있어서 왜 나를 안 쓰지? 왜 나를 말리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벤투 감독님이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에 황희찬 선수를 투입하셨고, 황희찬이 골로 이제 우리나라가 16강을 가게 되면서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포르투갈전이 끝나고 선수들끼리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야, 우리 감독님 진짜 명장이다. 진짜 우리 감독님한테 다 계획이 있고 한 수 앞을 진짜 바라보시는 분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6강 진출 후에 이제 첫 훈련에서는 벤투 감독님이 16강 진출한 것을 정말 축하한다. 우리 팀이 너무 자랑스럽다. 그리고 16강에 진출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철학을 갖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며 진출했다. 결과도 결과지만 과정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워해도 된다라고 이제 선수들한테 이야기를 해줬대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 글을 보면서 이제 제가 느낄 수 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슬프면서도 굉장히 기쁜 게 두 가지예요. 슬픈 거 하나는 지금까지 이러한 감독을 대표팀에서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것과, 지금까지 K리그에서 뛰면서 혹은 국내에서 뛰면서 이런 감독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이게 일단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반대로 정말 벤투 감독님이 진짜 선수들에게 얼마나 자신감을 품어줬나, 벤투 감독님이 선수들에게 얼마나 좀 우리 스타일을 가지고 우리 철학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4년 4개월 동안 밀고 가면서 이게 얼마나 멋진 이야기인지를 또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끔 만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4실점을 한 브라질전에서는 브라질은 우리를 존중했고 우리 역시 브라질을 크게 존중했다. 브라질전은 정말 강한 상대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 다음이 이제 이재성 선수의 어떻게 보면 뭐 소신 발언이라고 할 수 있고, 선수가 이런 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재성 선수가 블로그를 통해서 감독님에 대해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월드컵을 마무리하며 감독님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한지 깨달았다라는 말을 했어요. 벤투 감독님과 감독님 사단과 함께 부임하며 우리는 좋은 시스템에서 축구를 했고 언론과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4년 동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축구를 했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축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이게 진짜 여러분들 느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월드컵을 마무리하며 감독님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난 이게 너무 슬퍼. 이게 진짜 좋으면서도 슬퍼. 왜냐면 이게 결국 뭘 타냐면 제가 지금까지 이런 감독님들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지금까지 이 92년생의 축구 선수 31살까지 축구를 하면서 해외에서까지 뛰어본 이지성 선수이지만 벤투 감독님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다라는 것 자체. 어떻게 보면 이지성 선수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고 더 뭔가를 열심히 해서 4년 뒤에 또다시 월드컵에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진짜 이걸 보고 나는 좀 슬프더라. 저는 여러분들 여기서 국내 감독, 해외 감독 이걸 따지려고 듣는 게 아니라 이 발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또 이제 이재성 선수가 또 얘기한 거는 감독님과 더 함께하면 좋겠지만 이미 9월에 소식을 들었기에 우리는 미리 알고 있었다. 감독님이 떠나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벌써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비관적인 분위기도 있다. 선수들도 걱정하고 있다. 우리도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들리는 소식만 전해 듣는데 걱정이 된다. 벌써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이만이다. 우리를 잘 이끌어주시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선수들이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다. 우리의 감독님을 너무 쉽게 선택하지 않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 번이라도 더 고심하게 되지 않을까. 리더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 팀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몸소 체험했다. 벤투 감독님이 그걸 증명하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난 이 인터뷰가 이렇게 슬프지? 나는 인터뷰는 아니지 블로그지만 난 이게 왜 이렇게 슬프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벤투 감독님이 명장까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벤버지라는 말을 들을만 한 감독님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축구에 정말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거스 히딩크 감독님이 남긴 것보다 벤투호가 남겨준 게 나는 더 세다고 봐. 난 벤투호가 우리나라 축구에 남겨주고 간 게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4강을 해서 이렇게 해서 나간 것과 이번 벤투호가 원정에 16강을 나간 게 나는 벤투호가 남기고 간 자산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그런 훈련 과정, 훈련하는 세션 이 모든 것들을 다 영상화 시켰고 데이터화 시켰고 자료화 시켜서 협회에 남기고 갔고 그 다음에 벤투호가 남기고 간 게 우리나라 축구에는 진짜 더 큰 자산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뭐 히딩크 감독님의 정말 큰 팬분들과 히딩크 감독님 때문에 저도 행복했고 히딩크 감독님 때문에 저도 축구를 처음 시작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고 냉정하게 생각해봤을 때 벤버지가 남기고 간 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명장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명장이라고 말을 하려면 브라질한테 이기진 못했어라도 그렇게 했으면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축구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셨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정말 멋진 시간을 준 사람이다. 이재성은 늘 변함없이 똑같은 자세로 대표팀을 이끌어 주셨고 선수들을 신뢰하셨다. 우리를 많이 보호해 주셨다. 그런 감독님을 보며 선수들도 감독님에 대한 마음이 쌓였다. 감독님을 위해 뛴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는 감독님을 위해 한 발 더 뛰게 됐다. 우릴 믿고 보호해주신 감독님께 보답하고 싶어했다. 이재성은 퇴장 징계로 벤투 감독님이 포르투갈전에 벤치가 아닌 관중석에 앉았지만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 이재성은 결정적인 경기에서 감독 없이 경기를 치른다고 하면 누구나 걱정부터 한다. 허나 우리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고 함께해온 코치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가능했다. 벤투 감독님은 코치진과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공유하셨던 분이다. 심지어 매 경기 기자회견에 항상 같이 들어오셨다. 코치진이 기자회견장에 같이 들어가는 모습은 처음 봤다. 감독님이 혼자 결정한 적도 없다. 그래서 포르투갈전에서도 불안하지 않았다. 이런 믿음이 더해져 우리의 16강 진출의 꿈이 이뤄진 거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걸 보면 여기서도 또 이재성 선수가 얘기한 게 있잖아요. 벤투 감독님은 모든 걸 다 공유하셨고 매 경기 기자회견에 항상 같이 들어오셨고 코치진이 기자회견장에 같이 들어간 모습은 처음 봤다. 포르투갈전에서도 불안하지 않았다. 처음 봤다. 왜 이렇게 슬퍼 이 블로그? 나는 벤투 감독님이 떠나는 게 슬픈 게 아니라 이게 슬퍼. 우리나라 선수들이 벤투 감독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라는 게 난 슬퍼. 그러니까 난 이게 좀 마음이 아프고 좀 슬퍼요. 감독님이 떠나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라며 벌써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비관적인 분위기도 있다. 선수들도 걱정하고 있다. 우리도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들리는 소식만 전해 듣는데 걱정이 된다. 벌써 이런저런 말들이 많으니 말이다 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굉장히 선수단이 이번 4년
4개월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고, 전 이 이지성 선수가 물론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전 이 한마디가 굉장히 우리나라 축구에 도움이 되는 한마디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한마디를 하면서 이지성 선수가 찍힐 수도 있어. 왜냐면 사실상 봐봐, 여론에 어쨌든 거론된 감독님은 최용수 감독님, 그 다음에 김학범 감독님, 이 두 분이라고 봐야 돼. 안정환 감독님은 왜 자꾸 기사가 같이 나는지 모르겠어. 그거는 이제 그냥 찌라시인 거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기자들이 어그로로 조회수 빨려고 하는 거라고 치면은, 김학범 감독님은 일단 진짜 사실상 굉장히 현실적인 감독님이란 말이야. 가능성이 있는. 근데 김학범 감독님이 감독이 됐을 때 이 글을 보면 얼마나 이재성이 갖다 때린 거잖아. 어떻게 보면 때린 거라고 봐. 난 이게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성이 이렇게 소신 있게 나와서 이재성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난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부분에 있어서 진짜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축구에 이런 이야기, 이런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수들이 이제는 SNS 시대고 유튜브 시대고 굉장히 이런 온라인적인 게 많아진 시대잖아요. 선수들도 직접 유튜브를 하고 있고 이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이런 시대인데, 꾸준히 옛날부터 블로그를 써오던 선수가 이렇게 또 이런 정말 멋진 글을 써줬기 때문에 나는 더 오히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멋있었던 발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가슴 아픈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선수들도 얼마나 불안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 옛날에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일본에는 뭐 케이스케 혼다라든가 이런 다가와 이런 선수들도 어떤 한 감독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한 적이 있고, 이번 모로코 국가대표에 있는 지에으 같은 경우도 그런 소신 발언을 한 적이 있고, 선수들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선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싸가지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선수들이 이렇게 하는 게 어느 감독이 오든지 간에 그 아래서 열심히 뛰어야지. 맞아요. 이지성 선수가 이렇다고 해서 선수들이 원하지 않는 레벨의 감독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감독 아래서 열심히 안 뛸 거 아닌 거 알아요. 하지만 본인이 느꼈던 거, 선수로서 느꼈던 이 감정을 이렇게 SNS를 통해서 많은 팬분들과 축구 종사자들과 공유를 했다는 것부터가 저는 참 감사하고요. 참 멋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저는 이 소신 발언에 있어서 참 감사했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